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박지은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충청권의 선택이 앞으로의 국가균형 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선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어제 KBS 대전 단독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충청권의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은 이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오늘 생생토론에서 신년 전국과 지방선거 그리고 행정통합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통합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갖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같이 득할 때 행정통합이 추진력이 확보될 수가 있고, 지난해는 정치 사회 전반에서 격변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은 정치권 역시 전국 주도권과 국정 방향을 둘러싸고 분주한 모습인데요. 먼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한 그 키워드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님, 새해 네. 키워드 뭐로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 우리 생생토론의 주제도 행정통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통합은 우리 이은권 위원장님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왜 필요하고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이 왜 꼭 돼야 되는지를 뒷받침하는 전체의 어떤 바탕을 이야기하는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26년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유는 이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슬로건,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정말 이 절대절명의 이 기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일꾼들은, 후보자들은 이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정말로 화두처럼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균형 성장을 키워드로 좀 제시합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균형 성장을 키워드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은권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키워드 선택하셨습니까? 예,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참 솔직히 무겁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헌정질서 위기, 또 국정혼란,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겪어왔습니다. 참 보수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새판 위에 올라섰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동시에 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라고 하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말 그대로 권력이 한 축으로 집중된 일극 체제입니다. 참 국민들은 분열되고 또 정치, 경제, 안보는 불안합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데 정부와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이제 새해 됐으니까 국민을 위한 2026년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이은건 위원장님께서는 새판짝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고요. 김영준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지난해 계엄이 터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격변을 겪었는데 해외 언론들이 평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는 그 단어가 바로 민주주의 회복력이었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한 1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 없는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제도와 절차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극한적인 대립. 지금 뭐 박 의원님께서는 균형성장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토대는 정치가 잘 굴러가야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90년 전에 프랑스 사상가 토쿠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 속에서 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강한가라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지방자치. 근데 미국에서는 지방자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냥 로컬 가버먼트,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지역이 균형감각을 가져가고 때문에 미국은 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도 뭐 95년도 6.27 지방선거 이후로 벌써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사무처장님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시민의 삶을 키워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불법 계엄 이야기도 나왔지만 거리를 지키고 또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시민의 힘이었고, 뭐 정권 교체를 비롯해서 여러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계엄과 내란의 상처들을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행정 통합을 비롯해서 여러 과제들과 장밋빛 미래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이 올해의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정치권의 시선은 이미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열리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영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95년도 6.27에서부터 8번의 지방선거가 있었었는데요. 저희 그 선거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년 내에 지방선거가 치러진 게 8번 중에서 4번 있었어요. 그 4번은 전부 다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거의 뭐 정권 말기 때 치러진 거라든지요. 이럴 때는 또 상당히 여당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한 1년 정도는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그러한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번 선거의 의미라는 거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성숙한 지방선거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 토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1호 법안은 바로 제2차 특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전히 정치적인 어젠다가 민생을 아주 굉장히 압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방 진구에서는 그거보다는 주민의 삶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지방선거를 가야지만이 지방선거다운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책에 초점을 좀 맞추셨는데요. 새해를 맞아 여야 모두 조직 정비와 인재 발굴, 정책 메시지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준비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선거 때나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늘 하곤 합니다. 네. 그런데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번 선거는 정말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 20년간 우리는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시작된,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행정수도는 그것이 상징이 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재집중화, 초과밀화는 다시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등장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이 선거 어떤 가치,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일꾼들을 뽑아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초집중화를 막아내고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김재섭 처장님,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삶, 시민의 삶.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이 지방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의미의 선거. 여기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한 선거용이다라고 비판들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삶이고 시민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선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란 청산과 개혁을 설날 전까지 끝내고 이제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오로지 민생만 돋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당정의 행보를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은건 위원장님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어찌 보면 재건이야 소면이라 가른 절제절명의 분수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의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1급 권력이 지방까지 장악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되면 체제가 고착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선거는 저는 분명히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번 같은 경우 승부를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저는 민생의 체감도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과연 정권교체 이후에 시민의 삶이 정말 나아졌는지 물가, 세금, 일자리, 주거, 체감 변화가 있었는지 유권자들 아마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민생을 키워드로 꼽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무처장님, 민심은 어떻습니까? 사실 민심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정통합 이슈가 없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잘 돌봤는가에 대한 점검도 치러졌을 것이고 또 각자 생각과 판단대로 여러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모든 이슈와 정책이 지금 다 행정통합 이슈로 빨려 들어가면서 실제로 시민들은 그럼 만약에 대전시장을 뽑는 건지 대전 충남 통합시장을 뽑는 건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민생과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막상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통합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민생이 오히려 더 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지역에서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BS 대전방송총국은 새해를 맞아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으로 묶는 행정통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대전은 통합 찬성이 49%, 반대가 41%, 찬반 격차가 8%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충남은 찬성이 57%, 반대 30%로 찬성이 반대를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참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 세종시 참여 여부 물은 결과 세종시민 56%가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추후 통합 논의 확장 가능성도 일부 확인됐는데요. 저희 조사 개요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8일 사이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중 대전과 세종, 충남 거주 각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대전 14.5%, 세종 17.7%, 충남 16.4%, 표본 오차는 각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소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 민주당의 고위 전략단위에서 늘 여론조사를 세밀하게 해봅니다만 예. 그 여론조사의 결과와 우리 KBS, 대전 KBS 총국의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향성이 같아요. 예. 약간 찬성하는 쪽에 높은 경향을 보이면서 예. 충남이 대전보다는 더 찬성률이 약간 높은 것. 그리고 세종시까지 심지어는 이제 충북까지 이 통합의 통로를 좀 열어놔야 된다는 이런 넓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선 충남은 그래 정말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대전과의 이런 어떤 통합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고 예. 대전 시민들은 그러한 충남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가려면 함께 통합해서 간다면 우리가 조금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양보해야 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막연한 심리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어떤 수치를 가지고 저처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얼만큼 많은 공론 과정을 풍부하고 깊게 해서 이 우리 주민들이 대전 충남의 시민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왜 이것이 지금인가.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번 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먼저 뽑고 시작해야 되는가. 이러한 매우 어렵고 민감한 주제들이 깊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의식을 갖게 된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런 수치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이 통합 논의의 성공 여부도 거기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은건 위원장님께서는 이 행정통합의 변수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다양스럽네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더 적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행정통합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지금 여야가 거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속도와 완성도, 이 통합시의 완성도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전 시민이나 충청 도민들은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 시민이나 충청 도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정보를 공개해서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서 함께 가야 된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속도만을 강조해서 지금 나온 대로 뭐 시장 후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시 통합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서울이나 제주자치특별시처럼 우리 특별시에서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통합법을 만들고 그 뒤에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완성된 통합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어떻습니까? 행정통합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규모 경제,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정 효율, 재정 안정
지역 활성화 이런 거거든요. 이 목표는 굉장히 좋죠. 그러나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행정통합과 같은 것 때 크게 세 가지를 구별해서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목표 방향, 속도, 그다음에 성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표가 좋더라도 속도가 늦어도 안 되고 뭐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이게 효과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KBS가 아주 그냥 의미 있는 조사를 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걸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번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제일 첫 번째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조사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뭐 처음 듣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다가 70% 정도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나온 것 중에서 하나는 이 대전 지역에서 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뭐 49%가 찬성하고 41%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예.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 20대는요.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반대가 62%. 그리고 더 나가서 찬성은 27%밖에 안 된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20대에서 이렇게 반대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 통합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90년대에 일본에서 아주 대통합적인 행정 통합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헤이세이 대병합이라고 했는데 그걸 참 면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고 어떤 면에서는 틀렸는가. 근데 그 교훈이 뭐였었냐면요. 통합 후에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정책 송사진을 일단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밀고 나갔을 때 올 수 있는 휴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담고 있는 큰 함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저도 한 교수님께서 네,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보니까 정책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돼요. 이 김재섭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좀 교수님이랑 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모른다, 처음 듣는다도 굉장히 많지만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까지 모른다도 많은데 더 놀라운 것은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이 정책 청사진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규모가 늘어나고 어떤 뭐 특례가 많이 생기고 조세 권한이 바뀌고 요 정도의 방향성만 얘기를 하고 있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통합청사가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뭐 갖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아직 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권 내에서조차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공돼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산발적이고 너무 격차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시민들이 뭐 어떤 과정을 통해 선택하든 최대한 많은 정보가 주어져야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변화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보가 너무 적다. 네. 그리고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이 정책에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정확한 지적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히 부족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막 이야기 되는 게 시장은 누가 되지? 뭐 정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시청 청사는 어디다 둘까? 그리고 누가 주도권을 잡는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의는 굉장히 그 속전속결 막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또 우리 김영준 교수님처럼 외국의 일본 특히 대통합 사례의 성공 실패 사례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떤 정치의 영역에 놓지 말고 이것이 지역 주민의 삶이라는 영역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아까 이은건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큰 생각은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차분하게 앉아서 지금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 논의의 초입이 매우 정치적인 부분에 지금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속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은권 위원장님께 대전시당 위원장님이시어서 매우 중요하시니까 이런 논의를 좀 주도를 하셔서 아니 서로 주도권을 누가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논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논의를 어떤 정책의 내용, 목표,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을 잘 주민께 설명하는 그런 정치적 그런 정치인이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싸우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잘 대화하는 것이 지금부터 가장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욕심이나 계산은 내려놓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법안 자체가 조금 제시가 되면 그 예. 법안을 바탕으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법안 마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성일종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이제 법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을 좀 보완하면서 수정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이제 후발로 법을 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법을 내서 병합할 수도 있겠어요. 뭐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다만 이 법을 내기 전에 이 주민들이 공론화를 먼저 좀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제 앉아서 밤 며칠 세워가지고 법 만들어 놓고 이렇습니다라고 뭐 방향을 제시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어떤 원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짧지만 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올 1월 중에 열심히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고 2월 달쯤에 그 법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좀 2월 쭉 하면서 한 2월 말쯤 안에 통과가 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예. 주민 공청회 있었고 국민의힘 주도로 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김재섭 사무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법의 공청회가 적절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있었던 공청회는 굉장히 그 규모도 작았고요.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한 부분이 큽니다. 더군다나 답을 정해놓고 좀 설명회에 가까운 방식이어가지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도 좀 부족했던, 실제로 저희 단체에서도 참석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과 기대되는 지점 둘 다를 놓고 주민들이 좀 선택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열린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오프라인 공청회 말고도 요새는 워낙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질문과 답변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저는 기대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통합되면 사실 분리하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에 대한 지점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과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용 문제도 있을 테니까요. 예, 교수님. 실제로 보면 뭐 대통령도 이번에 그 대전 충남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 통합 얘기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단기적 로드맵을 만들 거냐, 장기적 로드맵을 만들 거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통합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라고 제안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을 만드는 동안 지금 예를 들어 대전하고 충청하고 기능 통합에 대한 연구를 좀 해라. 어떤 기능을 서로 그 기간 동안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라는 기능 통합을 하면서 다 시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이것이 오히려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높다. 실제로 아까 그 KBS 조사에서도 뭐라고 이제 물어봤냐면 이 논의를 거쳐서 별도의 선고를 치러야 한다는 비율이 거의 과반수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기적인 로드맵보다는 좀 더 심층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꼭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좀 참고하고 싶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스웨덴은요. 국가 보고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SOE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SOE 제도는 정말 전문성 있는 분이요. 그 부분 통합과 관련돼서 아주 심층적으로 1년, 2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결론이 나오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레미스라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작업을 거쳐요. 그러니까 SOE와 레미스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개헌이든 통합이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통합 과정을 할 때 그 스웨덴의 이런 제도도 한번 우리 정치권에서 심층적으로 한번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한 통합이 전제될 경우에 기존의 대전시장 그리고 충남지사 선거가 아닌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움직임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충남 아산을 3선 의원 출신인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재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지만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마 가능성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 그 박소연 의원님 예. 그 후보로도 좀 거론되고 계신데 제가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대전 충남 통합 문제에 있어서 누가 단체장이 되느냐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손을 아주 성급하게 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렵고 어려운 주제를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 목표는 무엇을 제시할 건데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있고 그 고민 끝에 자신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물론 지금 같은 이런 뉴스를 놓고 해야 이제 시청률도 나오고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이런 어떤 언론의 보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런 것도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좋긴 한데 누가 단체장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전체 통합 논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은건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통합단체장의 자격이 있다 보십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김재섭 처장이라든지 우리 김영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공론화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부족함을 상당히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박수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 주도해왔으니 또 이런 공론화를 열심히 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매스컴을 통하든지 않고 그냥 하면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처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야? 우리한테 무슨 삶에 도움이 되는데?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특별시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에 조급해가지고 누가 시장에 출마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통합법 자체가 소홀해질 수가 있다. 아까 김재섭 처장이 얘기했지만 한 번 통합시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통합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은 속도를 내는 것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종 걸 갖다가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속도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서로 주도권을 쥐고 이런 인상을 주면 국민들에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만들어서 네. 그것이 4년 후에가 될지 2년 후에가 될지 모르지만 통합법안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단체장 선거를 얘기해야지 지금 단체장 선거가 성급하게 나온다는 거는 통합법이 졸속으로 될 수 있는 우리가 많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여야 모두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누가 선출될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속도로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지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정부가 직접 행정 통합을 균형 발전의 하나의 모델로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죠. 우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신년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 국토를 넓게 쓰겠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시한 그 5국 3특 균형 발전 전략은 초광역 특별시 구상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방향성 자체도 저는 잘 짚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방향이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옳은 건 아니다. 따라서 지금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째로 정부가 초광역 특별시를 여러 지역으로 확장한 움직임이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부산 경남도 대구 경북도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국가 전략 차원의 큰 전환점이 될 텐데요. 대전 충남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혹은 논의가 정부 정책의 시범 케이스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적 필요에 따른 실험 대상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대전 충남을 그런 식으로 다뤄진다는 게 좀 못마땅하고요. 아까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통합론의 배경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온당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대전 충남 통합이 오직 지역 주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공감을 하고요. 이런 주의할 점들을 잘 짚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대전 충남 통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국정과제인 5급 3특 균형 발전 전략과 맞물리며 행정통합 이슈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5급 3특이라고 하는 이 국정과제를 의람되지만 제가 설계자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8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그 보고를 드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도 있습니다. 이 5급 3특은 처음 나온 이런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대 정부가 전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5+2 광역경제권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름만 거의 이제 바뀌어 오면서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인데 이 정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비대해진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소멸돼가는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작은 국토에 시도 경계별로 지도에 이 선을 그은 이 차이를 가지고는 이 거대해진 수도권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초광역 전략이 필요하다. 아까 교수님 규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선 규모를 이 광역과 광역 두 개 이상의 광역을 묶은 초광역으로 묶어야 우선 규모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고 그 단계는 이은건 위원장 아까 계속 단계의 취지 말씀하시는데 우선 행정통합이 먼저가 아니라 이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묶을 수 있는 초광역 교통망의 건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과 물류, 사람이 서로 교류할 때 우리가 충남북이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는 대전 가까워지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럴 때 비로소 마지막에 이 거버넌스로 행정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다 있고 아까 교수님이 예를 들어주신 스웨덴의 SOE 같은 이런 과정처럼 이 모든 것은 정치 행정학자들과 정치권에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 중요한 거점 전략 이것을 어떻게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5급 3특 전략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이어져 왔던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런 생존 전략 아까 이은건 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생존 전략이고 바로 그 5급 3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 거점들을 통합할 수 있는 행정통합의 단계인데 이것은 지금 대전 충남은 이것을 버텀업 방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에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대통령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졸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분권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것이 아까 이은건 위원장이 말씀하신 특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약속하고 이끌고 갈 때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얼만큼 확보될 것이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주민들께서 내 삶이 얼만큼 변하겠는데 우리 지역 어떻게 되겠는데 라고 하는 정책의 목표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거기에 어떤 합의할 수 있는 주민 공감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행정통합 논의의 중요한 핵심이 그 부분인데요. 이 권한과 맞습니다. 재정, 이양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금 부분.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게 말미에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은 연방정부 체제로 돼 있고 주정부가 모든 권한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게 분권이지 않습니까? 국토균형발전과 이 분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서부터 그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행정통합을 얘기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도 우리가 얼마나 재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적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뭐 지방교부세 좀 뭐 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대폭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서로 탄력이 있는 것이지 그 얘기는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행정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만 했을 때는 그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재섭 그 사무처장님, 지금 사실 이런 권한과 재정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교육계의 우려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교조가 이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발표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좀 진행하셨습니까? 사실 이게 국민의힘 주도로 만들어진 특별 법안이 다양한 특례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줄 추가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교육감 선거를 직선이 아닌 러닝메이트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더라도 통합이 됐을 때 이제 보직 이동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논의한 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 학계 영역에서야 뭐 일부 장단점이 논의된 바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직선제로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그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표기한 것은 저는 좀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고 아마도 그래서 우려를 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은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제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논의된 과정들은 현재 기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한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그다음에 예.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네. 저는 직선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네네. 근데 러닝메이트제로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정치가 하위 영역으로 몰아넣는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예, 법안 예. 자체에 그렇게 러닝메이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좀 아니 우려하는. 법안 자체에 네네. 이 부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도 파악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네. 다만 통합 이후에 행정과 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직선제를 유지하되 통합 단체장과 교육감이 상설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 차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싸우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은건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 이 통합 논의에서 교육계가 논의의 주체, 핵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이은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정확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직선제가 돼야 된다는 것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그러나 지금 김재섭 처장님 걱정하신 어떤 러닝메이트제가 들어있다. 이것은 그냥 나왔던 하나의 그냥 의견이지 그것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상정된 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정된 법안.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얼만큼 충분히 교육이 뭐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교육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논의 주체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김영림 교수님 짧게 한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정부가 네. 그런 의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걸 했냐면
그 지방분권 그 특별회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특회계. 이것에 이제 지원 계정과 이제 자율 계정이 있는데 이 자율 계정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난 20년 동안 해봐야 3조 5천억밖에 안 돼서 2025년에. 근데 26년 올해 이미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 이것을 10조 6천억 원으로 지방에 재정을 7조 원 이상 한 번에 첫 해 내려주었고 또 시도지사가 기획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20년간 40개밖에 이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80개를 한 번에 내려 120개로 늘렸다 첫 해에. 그래서 이미 그런 의지는 충만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주민투표 여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네.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은건 위원장님, 주민투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종까지 저희가 해보고 만약에 주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다면 주민투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여야가 의견 합의를 많이 하셔서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이끌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해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극 3특 다극 체제로 탈바꿈하는 시기에 지역을 이끌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정치가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